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혼란에서 벗어나기, 오뚜기 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를 하죠. 과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난관을 겪고 그런 와중에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복합적인 자아의 성장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칙센트 미하이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복합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루치오가 20세 때 허리 아래가 마비되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이 루치오는 회복이 되자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대학의 언어학과에 등록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자유계약직 신분으로 세금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죠. 루치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제가 불구가 된 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혼자 옷을 벗는 것, 입는 것, 머리 손질하는 법. 저는 환경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환경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의지력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능력이 점차 향상되어서 장애의 한계를 계속 넘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반신 불구의 장애자가 된 후에 이와 같은 발전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루치오는 하반신 불구가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해준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전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반신 마비라는 그런 극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바꾼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오뚜기 정신이죠. 네. 오뚜기 정신입니다. 항상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오뚜기 정신. 루치오가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스트레스, 고난, 그런 혼란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겠죠. 외적 지원 같은 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꼽을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의 지지가 되겠고,
사회적 지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보험을 들어둔 것,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그런 고난을 닥쳤을 때 많은 그런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심리적인 것들도 있겠죠. 우리의 교육 정도라든지 지능이나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인성 같은 것들도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이 칙센트미하에는 개개인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러한 대처 전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나 고난이나 혼란이 왔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신경증적 방어하는 것, 두 번째는 성숙한 방어가 있겠는데요. 이 신경증적 방어라는 것은 퇴행적인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방어라는 것은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에 나오는 40세의 짐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짐은 40세인데 이제 막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융 분석가죠. 네. 자, 이 짐이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하나는 퇴행적인 대처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대처인데요. 퇴행적인 대처는 해고당하자 많이 위축되고 이제 무기력해져서 늦잠을 자고 화풀이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죠. 밤에는 이제 술로 지새우고 그러면서 점점 어떠한 분노 장애 조절이 안 된다든지 우울증을 겪는 그런 정신질환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퇴행적인 대처라면 긍정적인 대처는 해고를 당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한 직면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우선사항들을 재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기술을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뚜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존자, 용기가 있는 사람, 뭘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당했을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난관을 극복한 사람을 꼽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나 역시도 혹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용기와 난관 극복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도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칙센트미하이는 소산구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소산구조라는 것은 노벨상 수상자 화학자죠.
프리고진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임의의 운동에 의해서 분산되어 가지고 유실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러한 물리적 세계가 이게 소산구조인데요.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필요한 것이 빛이죠.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이 연소할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쓸모없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생물체에 필요한 이 빛이라는 것이 태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쓸모없는 부산물이죠. 이것들을 광합성을 해서 식물들은 빛, 잎, 꽃, 열매, 나무 껍질, 목재 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초 성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식물 없이 동물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으로는 혼돈에서 한층 더 복합적인 질서를 형성해내는 소산구조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산물, 이것들이 긍정 에너지로 변해서 생명 에너지로 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각 개개인이 느끼는,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다, 혼란이다, 혼돈이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의 생명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각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혼란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등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의식이 없는 자신감. 두 번째가 세계로의 관심 전환. 세 번째가 새로운 해결책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동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나 이런 우리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삶의 생명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 이런 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삶의 전환점으로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의식이 없는 자신감이다. 이것은 자신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에 의해서 반드시 잘 된다 라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자의식이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만심이 있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있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심에 넘쳐나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계로의 관심 전환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개개인의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지만 이럴 때 세계화의 어떤 소통,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방적인 융통성,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서 그냥 자신의 틀 속에 갇혀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외에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이죠. 첫 번째가 자의식이 없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세계로의 관심이 전환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나 고난이나 혼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플로우의 경험에, 최적 경험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창조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40세 조 해고됐죠. 금융분석가인데 이 조가 이 고난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어떤 퇴행적인 그러한 대처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기로 하죠. 금융분석가 조는 평소에 자신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죠. 깊은 좌절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죠. 아내에게는 화풀이를 합니다. 술에 젖어 있는 날이 많죠. 그러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복수를 해야지. 보란 듯이 내가 반드시 내 사업체를 성공시키겠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사실 이러한 것은 자만심일 수 있죠. 조의 아내는 그렇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좀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를 하지만 그것을 무시합니다. 나보다 더 금융 분석 잘할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굉장히 자만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시작합니다. 아주 널찍한 그런 사무실을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인테리어도 아주 근사하게 하죠. 그리고는 아주 화려한 개업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1년 후에 사무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로 이르게 되죠. 빚을 잔뜩 지고는 계약직 일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조가 취한 그러한 퇴행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한편 만약 조가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긍정적인 대처를 한다면 원래 금융분석가 조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나는 금융분석가로서는 최고야.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처음 며칠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끼죠.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곧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죠. 나의 강점은 뭐지? 금융분석 역량에 대한 그러한 강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약점은 뭘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회성, 대인관계가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본인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는 것이죠. 자만심이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코치에게 코칭을 받습니다. 이 코칭을 받는 과정에 본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개인 사업을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현장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는 단기 취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눈여겨 관찰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목표를 재설정하죠. 아, 내가 개인 사업체를 하자, 이제. 그리고는 사무실을 개설하죠. 사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고군분투해야 될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사업체가 점점 단단하게 구축해 갑니다. 비록 힘들 때도 많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플로우 경험을 더 많이, 더 자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훨씬 높아지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의 긍정적인 대처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행적인 대처를 하느냐, 긍정적인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최적 경험을 하라라는 것이죠. 어떠한 지금 칙센트 미아에는 우리한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고난일 때는 고난일지라도 이것들 전부 다 하나의 최적 경험의 하나의 기회로 삼으라. 상당히 긍정 마인드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최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향락적이거나 안일한 삶의 자세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가짐, 의지, 결기, 훈련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식 조절, 의식 통제가 필수적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면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적 경험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많은 그러한 성취를 하면서 살기 위한 방법.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의식 통제를 의식 통제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라는 것이죠. 근력 운동을 하듯이 이런 의식 조절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나 호흡 집중이나 의심 집중이나 주의력 집중 훈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자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의식 조절, 의식 통제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목표의 전후 관계를 살피기. 이것이 이제 그냥 하나의 단순한 한 가지의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플로우를 느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그러한 안목을 갖고 거기에 결과에 이르려면 계속해서 목표의 전후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목표 사다리 만들기, 지도 그리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조의 경우 개업을 한다. 왜 이 목표는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하지? 수익 창출을 위한 거구나. 그럼 이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은 뭐지?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구나.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기를 이렇게 좀 미뤄왔는데 이제는 아이를 갖자. 그리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이것이 나의 목적이구나. 이러한 목표가 전반적인 그러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만, 이러한 상세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만 내 의식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기본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나 고난에서 벗어나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가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떠한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가 이렇게 자기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동력이 아주 강해지죠.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갈무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의미 창조하기인데요. 이 몰입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과정들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의미 파악이 안 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의미를 창조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